네, 프레스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무대 예술적으로 잘 I'm not afraid 꾸며놨어요. of change. And the world premiere of new Kona Electric. 처음부터 Thank you very much. 차부터 오픈하네요. We are truly 사람들이 leading 조금 future 당황한 것 mobility. 같긴 해요. People ask 할 말이 us 그만큼 many 많다는 questions 얘기겠죠. about Ladies and gentlemen, our very special concept car, HTC1, Le Feu Rouge. 얼마나 스페셜하길래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싶네요. 네,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그릴에 불이 안 켜져 있는데 이게 운전하는 경우에는 양쪽에 헤드램프처럼 불이 들어오고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전체 그릴이 빛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자율주행이 아닌 경우를 모두 다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것이 지금 2차 디자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얘기로는 이제 후드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바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데크가 굉장히 짧은 디자인을 갖고서 스포티한 디자인을 내세웠다라고 주장합니다. 테일램프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켜지게 하는 기술은 이제 그렇게 그다지 놀랍지 않은 그런 수준의 기술이고요. 실내 곡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안에서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기의 흐름을 이 차체 이 외곽 벽을 통해서 이 공기를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공조 장치가 별도의 에어벤트 없이 바로 이 벽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는 게 디자이너의 설명입니다. 현실성은 어떤지 몰라도 어쨌든 컨셉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네요. 이건 현대차 브랜드로 나온 건데 제네시스 브랜드로 나온 것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왜 이렇게 그 플라스틱 부품들의 스크래치가 많이 있는 상태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관만 간단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지 말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모터그래프의 김한용자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네, 저기 이 차 디자인을 직접 하셨나요? 예, 저희 내장 디자인을 담당. 아, 그러세요? 지금 디자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어토노머스하고 어떻게 보면 주행하고 지금 현재는 약간 중간 정도의 단계에 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토노머스 모드일 때하고 드라이브 모드일 때하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볼보라든지 그런 경쟁사들을 보면 오토노머스를 겨냥하기 때문에 더욱더 릴렉스 분위기로 그죠? 집에 있는 맞습니다. 것처럼 이렇게 퍼지는 느낌인데 이건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보시면 그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클러스터를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자세에서는 그렇게 릴렉스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본 마인드 자체가 네. 이게 어느 정도 레벨 5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율주행을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건 저희가 볼 때는 되게 많이 뒤라고 생각하죠. 차에서 뭐 자고 뭐 이런 그럼요. 단계는 아닌 거군요. 그럼요. 이것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법규 문제라든지 넘어야 될 것도 많고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도로 네. 상황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군요. 이번에 코나 EV 같은 경우에 디자인이 약간 넥소처럼 그렇게 기울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현대차 SUV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저희가 보통 이제 그 SBC라 그러죠. 네. Shift by Cable을 쓰게 예, 예. 되면은 아무래도 콘솔과 TDS 노브 공간이 굉장히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전기차는 SBW, 예, Shift by Shift by Wire로 Wire. 가기 예.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손을 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으면 이게 아니고요. 이게 됩니다. 오히려. 그죠? 그러면서 저희가 그 콘솔을 올렸다기보다는 가장 좋은 SBW의 자세를 찾고 그 밑에 부분의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말씀은 앞으로 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아니요, 높다는. 그 다는 아니고요. 예. 그게 이제 Shift by Wire를- 인간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맞다. 길이다. 맞는 예. 길이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시프트 바이오 와이어 쓰는 다른 경쟁차들도 보면 콘솔이 굉장히 많이 하이 올라오죠. 콘솔을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착자자세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지켜보고.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주 그냥 실무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실무의 얘기를 듣긴 어렵잖아요. 뭔가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뭐 미래적인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실무에서 딱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드디어 코나 일렉트릭을 보게 되네요. 코나 일렉트릭.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누가 봐도 이건 멋지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코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살짝 이렇게 클래딩이 더해져서 약간 러기드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약간 좀 덕지덕지한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사라지고 깔끔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많아요. 지금 코나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코나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어쨌든 이런 자동차, 이 자동차는 최초의 소형 SUV 전기차인 거예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SUV라는 것에 관심이 많고, 전기차라는 것에도 관심이 많은데, SUV와 전기차를 합치면 또 얼마나 또 관심이 많겠어요. 당연히 인기가 많은 그런 차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발표하자마자 제일 먼저 막 몰려든 거는 도요타 사람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일본 메이커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의 움직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뒷좌석 공간, 트렁크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렁크를 열어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차는 EV라고 해도 배터리를 트렁크에다 넣지 않고 배터리를 바닥에다 깔았기 때문에 뒷좌석 이 트렁크 공간에 충분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갈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좀 커졌네요. 좀 커지고, 그리고 옆에 버튼들도 좀 더 예뻐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여주는 510km를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00%면 510km를 갈 수 있다고 하고, 충전하는데 1시간 15분이면 충전이 끝난다고 하네요. 일단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4시간 10분, 그리고 포터블 이동용 220V에 꽂는 이동용은 14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해요. 충전 시간이. 100%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80% 충전을 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전기차들은 100% 충전을 계속하면 배터리의 수명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도 해요. 여기 디스플레이를 보면 디스플레이 굉장히 예쁘고요. 지금 코나 EV 디스플레이가 넥소나 뭐 이런 차 디스플레이하고 비교했을 때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나 EV 사실 이 정도라면 뭐 디스플레이만큼은 지금 꽤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기어 노브가 사라졌습니다. 기어 노브가 사라지고 D, N, P, R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버튼을 눌러서 조작하는 방식이 아이오닉 일렉트릭에 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컴포트, 그리고 스포트가 있어요. 스포트가 넥소에는 스포트가 없는데 이 차는 스포트가 있어서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먼 거리를 갈 때도 잘 될 수 있도록 잘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뒷좌석에 앉으면 너무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내 머리 공간이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어쨌든 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고 그런데 닿지 않는 거 굉장히 묘하네요. 굉장히 묘한 느낌인데요. 네, 여기가 플러그를 꽂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플러그 꽂는 방식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선 충전도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와이어리스 차징을 할 수 있는 와이트리시티라고 하는 지금 그런 그 무선 충전 기술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그라운드 어셈블리 코일이라고 해서 밑에 이제 코일을 갖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전기를 주면 비접촉식으로 이렇게 충전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 화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된다고 하면 굉장히 환상적일 것 같긴 합니다. 주차만 하면 알아서 충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뭐 곧 언젠간 되겠죠. 정션 박스는 사실 뭐 별게 아니고 전기를 여러 곳으로 나누는 그런 박스를 말해요. 여기 보면 와이어리스 차징 컨버터가 이렇게 마련되고 있네요. 요거는 지금 와이어리스로 하는 경우에만 저게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저기 붙어 있어요. 온보드 차저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파워 컨트롤 유닛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트랙션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기어 감속 기어가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분들이 이거 오늘 한 부수고 가겠네. 지금 아마 경쟁사거나 아니면 뭐 부품업체인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오늘 저걸 다 뜯어버리고 부수고 갈 작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뭐 자도 가져오고 뭐 해서 정말 뭐 하나 뜯어서 한번 보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부품이 어디 거냐, 배터리 어디 거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배터리를 잘 배치했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효율적인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통형이니까. 원통형을 우리가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통이 이런 원통 배터리가 2개 이상 있다 보면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촘촘하게 해도 원통형 배터리는 이 자체의 케이싱부터 시작해서 뭐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에 한계가 있어요. 현대차의 배터리 시스템은 리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처럼 얇은 배터리를 여러 개를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나 이런 배터리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더 경량화돼 있고, 그리고 또 높은 밀도를 갖고 있는 배터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적은 공간으로도 같은 양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닥에 깔고, 그리고 뒷좌석 시트 아래에다가도 조금 더 깔았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정말 꽉 차 있도록, 그리고 저중심으로 밑에 쫙 깔리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저 밑에 저렇게 깔리니까 이 차체 바닥이 그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올라오면 전체 차체 높이가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게 차체 높이가 높아졌는지 아닌지는 제가 스펙을 나중에 검색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전기차화 되면은 차체 높이가 좀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현대차가 내놓은 이 충전 시스템, 아이오닉 충전 시스템이죠. 아이오닉 충전 시스템을 이렇게 내놨으면 그럼 아이오닉 브랜드를 좀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아무튼 아이오닉을 브랜드화 하려면 여기도 아이오닉 써놓고 저기도 써놓고 해야지. 저기만 써있으면 저게 충전하고 나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코나 EV도 아이오닉이라는 이름을 브랜드에 좀 넣든가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브랜드를 너무 허투루게 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현대차가 정말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판매량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이 줄어든 게 회복세를 다시 보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회복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유럽에서 6.몇% 가고 있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은 뭐 한창 잘 될 때 이제 7% 넘었었죠. 정말 엄청난 겁니다. 7%라는 숫자는. 정말 현대차가 가지는 비중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럽에서의 많은 사람들 그 관심도 그만큼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내놓은 이 플랜들, 사실은 최근 몇 년간 한 2년 3년 동안 현대차가 조금 시들했던 면이 있어요. 신차를 투입하는데 조금 소극적이었고, 소형 SUV 내놓는데도 좀 소극적이었던 면이 있었죠. 이번 현대차 보면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 SUV도 여러 가지야. 그러면 SUV 라인업을 쫙 깔아서 여러 가지 SUV들 다 공급해 줄게 라는 게 현대차의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디자인됐고 잘 나온 그런 자동차들을 한눈에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